도자기 구체관절 인형 만들기 1편 석고몰드 초아랑돌 제작. 안녕하세요. 초아랑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도자기 인형 특성상 작업이 길어지면 영상 업로드 텀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주 1회씩은 올려볼게요. 인형의 완성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원형이 완성되면 인형을 떠낼 수 있는 석고몰드부터 만듭니다. 저는 오늘 총 5쪽인 몰드를 만들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안면부 몰드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제가 사용한 재료는 일반 유토고요. 점토 형태라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몰드 형태대로 유토를 차분히 쌓아줍니다. 바닥을 다 쌓으면 앞뒤 몰드를 닫았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경첩을 만들어줍니다. 경첩의 모양과 위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작업하기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첩을 다 만들면 석고를 붓기 위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사용한 도구는 함석판과 자석입니다. 틀과 깔아놓은 유토 사이에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석고가 다 새버리기 때문에 유토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틀을 다 만들면 물에 석고를 개어서 천천히 부어줍니다. 석고를 갤 때 제대로 섞어주지 않으면 저처럼 기포가 많이 생기니까 주의하세요. 석고가 완전히 굳으면 틀과 유토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몰드의 형태대로 유토를 다시 쌓아줍니다. 슬립을 부어 넣을 수 있는 주입구도 만들어줍니다. 주입구의 형태는 깔때기 모양이 좋습니다. 유토를 다 쌓았으면 석고 이영제를 발라줍니다. 저는 카리비누라는 이영제를 사용했어요. 카리비누가 다 마르면 다시 틀을 만들어줍니다. 틀을 다 만들면 석고를 부어줍니다. 이번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섞어주었어요. 아까와 비교하면 정말 평온합니다. 석고가 다 굳으면 틀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석고 사이에 차있는 유토들도 모두 제거해줍니다. 몰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고정해준 다음 조각도로 지저분한 곳들을 정리해줍니다. 정리가 끝나면 주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멍 안을 카리비누로 칠해줍니다. 카리비누가 다 마르면 칠한 곳은 모두 석고를 부어줍니다. 석고가 다 굳으면 석고대패를 사용하여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모서리 부분도 다듬어 줍니다. 대패질이 끝나면 고무망치 등을 이용해 몰드를 열어줍니다. 바깥면과 만나는 모서리들을 조각도로 다듬어 줍니다. 석고가루를 털어내고 깨끗한 물에 잘 씻어주면 완성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건조되면 슬립 캐스팅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도자기 구체관절 인형 만들기 2편 슬립 캐스팅과 다듬기, 사포질 초아랑돌 제작. 안녕하세요. 초아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편은 슬립 캐스팅과 다듬기, 사포질 작업입니다. 슬립이란
도자기 흙을 액상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물을 몰드에 부어서 원형을 복제하는 작업을 슬립 캐스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몰드가 완전히 마르면 붓으로 먼지를 털고 벌어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이때 깨끗하게 털지 않으면 먼지가 박혀서 나올 수 있으니 꼼꼼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먼지를 다 털었으면 주입구에 슬립을 부어줍니다. 저는 뉴욕돌 프로덕츠사의 슬립을 사용했어요. 슬립은 너무 천천히 붓는 것보다는 속도감 있게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슬립을 붓고 나서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원하는 두께가 되면 몰드 안에 남아있는 슬립은 따라냅니다. 이때 기물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가마에서 구울 때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주입구가 작은 몰드는 꼬챙이 같은 걸로 주입구를 휘저어서 슬립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슬립이 반건조 상태가 되면 몰드를 열어서 기물을 꺼내줍니다. 이때 안 열리는 몰드를 억지로 열면 기물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천천히 열어줍니다. 인형의 모든 파츠가 복제되어 나왔습니다. 아직은 반건조 상태라 회색빛이 도네요. 캐스팅한 기물들이 다 마르면 퍼팅 라인과 지저분한 것들을 다듬어주고 귀나 코 등 세밀한 부분들을 조각해줍니다. 연결에 필요한 철심을 박을 곳과 관절끼리 맞닿는 부분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일단 굽고 나면 사포질 외의 작업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듬고 묘사하는 것은 다 해주어야 합니다. 다듬기와 조각이 끝나면 붓에 물을 묻혀 쓸어주며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줍니다. 이제 모든 파츠의 다듬기와 조각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의 기물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마에서 700도로 한번 구워줍니다. 가마에서 첫 번째 굽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초벌구이가 끝난 기물들은 잘 식힌 뒤 물사포질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이목구비 같이 세밀한 곳은 붓을 사용하고 관절 받침 부분은 원형 연마석을 이용해 다듬어주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도구를 이용한 사포질이 끝났다면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하여 사포질하듯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문질러줍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뒤통수에 서명을 새겨줍니다. 물사포질이 다 끝났습니다. 기물들을 가마에 넣고 1200도에서 다시 한번 구워줍니다. 두 번째 굽는 것을 재벌구이라고 합니다. 재벌까지 마치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슬립의 피부색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 피부가 됩니다. 재벌을 마친 기물들을 매끈매끈해지도록 한 번 더 사포질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형태 변형은 없으므로 때밀듯이 시원하게 밀어줍니다. 모든 사포질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는 스펀지 사포입니다. 곡선이 많은 인형의 특성상
종이사포보다는 스펀지 형태가 작업하기 더 편합니다. 드디어 초벌, 재벌 사포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형의 전체적인 퀄리티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어요. 도자기 구체관절 인형 만들기 3편 페인팅 초아랑돌 제작. 안녕하세요. 초아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편은 페인팅 작업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홍채를 그려줍니다. 저는 뉴욕돌 프로덕츠사의 도자기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도자기는 종이처럼 안료의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므로 안료를 얹듯이 칠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붓으로 홍채의 아랫부분을 두드리며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아이라인도 그려줍니다. 눈물샘과 점막도 그려줍니다. 쌍꺼풀 라인도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리고 붓으로 두드려 경계를 풀어줍니다. 코와 귀에 음영을 줍니다. 입술을 칠하고 붓으로 두드려 경계를 풀어줍니다. 볼터치를 해주고 헤어라인에 음영을 줍니다. (1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도자기 안료는 굽지 않으면 고정되지 않으므로 700도에서 한번 구워줍니다. 도자기 안료의 특성상 구우면 색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준 뒤 한 번 더 구워줍니다. 2차 페인팅이 끝나고 눈동자 안에 음영을 줍니다. 동공을 그려줍니다. 눈썹과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입술에 음영을 줍니다. 3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안료를 고정시키기 위해 700도에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동공을 한 번 더 칠해준 뒤 홍채의 무늬를 그려줍니다. 눈썹과 속눈썹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입술 음영도 한 번 더 해줍니다. 4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안료 고정을 위해 가마에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흰색 안료로 홍채 무늬를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미간과 눈 주변, 콧대 등 얼굴 중심부에 음영을 줍니다. 얼굴 외곽 라인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5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안료 고정을 위해 가마에서 700도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눈 주변에 음영을 한 번 더 줍니다. 속눈썹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눈썹도 한 번 더 칠해줍니다. 볼터치도 한 번 더 해줍니다. 얼굴 외곽 라인 음영도 한 번 더 해줍니다.
6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가마에서 700도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눈 주변에 음영을 한 번 더 줍니다. 흰색 안료로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볼터치도 한 번 더 해줍니다. 7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가마에서 700도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흰색 안료로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속눈썹과 눈썹 등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도 흰색으로 한 번 더 그려줍니다. 8차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가마에서 700도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이제 모든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짧게 편집했지만 사실 가마에서 700도로 구우려면 한 번 구울 때마다 7, 8시간은 걸리는 아주 길고 긴 과정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칠해주는 이유는 고온에서 구워지는 도자기 안료 특성상 한 번에 색이 발현되지 않고 여러 번 겹쳐 칠해야 본연의 색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온에서 반복해서 굽는 과정을 통해 안료의 색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자연스럽고 우아한 빛을 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인 노고가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도자기 구체관절 인형 만들기 4편 연결하기 초아랑돌 제작. 안녕하세요. 초아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편은 연결하기 작업입니다. 저의 첫 번째 만들기 영상도 이번 편으로 끝이네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각 관절구마다 뚫어놓은 구멍에 맞춰 알맞은 길이로 철사를 잘라 붙여줍니다. 충격과 파손 방지를 위해 관절 받침에 가죽을 붙여줍니다. 관절의 움직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철사가 튀어나오지 않게 퍼티로 양쪽 구멍을 막아줍니다. 모든 파츠에 철사, 가죽, 퍼티를 붙여주었습니다. 인형의 각 파츠들을 연결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철사로 필요한 사이즈의 S형 갈고리를 만듭니다. 먼저 무릎과 종아리, 발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할 때 스프링을 너무 당기면 탄성이 사라지므로 주의해 줍니다. 그 다음 무릎과 허벅지를 연결해 줍니다. 팔꿈치와 아랫팔, 손을 연결해 줍니다. 팔꿈치와 윗팔도 연결해 줍니다. 다리, 엉덩이, 가슴, 얼굴 순으로 차례로 연결해 줍니다. 팔까지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
드디어 인형 만들기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너무나 긴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완성된 인형을 보면 그동안의 노고가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인형 작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번외, 신발 만들기, 초아랑돌 제작. 안녕하세요. 초아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완성된 인형에 신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인형의 발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신발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에 깔창을 그려 오려줍니다. 그 다음 신발 밑창은 신발틀이 아닌 잘라낸 깔창을 대고 그려 잘라줍니다. 두꺼운 가죽이나 고무판을 이용합니다. 가죽 원단에 신발 패턴을 그려서 잘라줍니다. 오늘 만들 신발이 드레서 부츠라 패턴의 개수가 좀 많습니다. 잘라낸 가죽 가장자리에 가죽색과 같은 색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엣지 코트는 잘린 가죽의 단면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재료입니다. 신발 가장자리에 이중음질로 장식 스티치를 넣어줍니다. 신발 형태대로 시침핀을 이용해 패턴들을 조립해줍니다. 재봉선을 따라 이중음질로 패턴들을 연결해줍니다. 봉제선 아래에 이중음질 스티치를 한 줄 더 넣어줍니다. 중심을 잘 맞춰 본드로 신발혀를 붙여줍니다. 아일렛을 박아줄 자리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마다 아일렛을 박아줍니다. 신발 뒤쪽 두 장을 겹친 뒤 바느질에 붙여줍니다. 뒤쪽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중음질 스티치를 넣어줍니다. 아까 잘라놓은 깔창의 앞과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한쪽 면에만 원단을 붙여줍니다. 신발 밑부분을 빙 둘러 홈질을 해줍니다. 매듭을 짓지 말고 신발 안에 신발틀, 깔창 순서대로 넣은 후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잡아당겨 접히는 부분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접어 붙인 것 중 너무 두꺼운 부분은 가위로 잘라 정리해줍니다. 가운데 빈 곳은 가죽 조각으로 적당히 채워주고 본드로 밑창을 붙여줍니다. 밑창의 가장자리를 리본 테이프로 둘러줍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본드가 완전히 마르도록 하루 정도 기다려 신발끈만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신발끈까지 다 끼워서 인형에게 신겨본 모습입니다. 의상과도 잘 어울리는 멋진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의상은 연희돌 한승연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 인형의 옷을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발 제작 영상도 준비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인형 작업 영상이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